안녕하십니까. 송국권 혼수요리 3월 10일 새벽 2시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마침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그 개표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 다른 방송국에 앞서서 이 당선이 확실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돼서 새로운 5년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자, 일단 현재 개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왜 제가 이 상황에서 다른 이 방송국들보다 먼저 당선이 됐다 그 선언을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투표 개표율이 76.9% 거의 77%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 1시 40분인데 77% 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계속 한번 역전을 하고 나서 리더를 놓치지 않고 계속 가면서 지금 80%까지 개표율이 가고 있고, 또 특히 앞으로 남은 지역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영남 지역의 개표율이 이재명이 유리한 호남 지역 개표율보다 더 낮기 때문에 앞으로 더 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당선을 선언을 드리는 건데, 자, 이 76.9%, 거의 77% 개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득표는 윤석열 후보가 48.71%, 48.71,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7.75. 자, 그래서 거의 1%포인트 차이가 났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출구조사에서 지금 그 차이가 났던 게 0.6%죠. 자, 그것을 넘어서 1%포인트가 났고 이미 그 개표가 거의 다 뭐 77%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당선이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윤석열의 당선을 제가 송국근의 혼설에서는 선언을 해 드립니다. 자, 표차가 윤석열 후보가 1264만 8,972표, 이재명 후보가 1241만 1238표, 자, 1240만 1238표, 표차가 24만 7,734표입니다. 자, 이 순간에 한 20%, 80% 정도 개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왜 이 정도에서 당선을 확실하다고 선언을 하느냐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 그 개표를 시작할 때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은 오늘 처음에 개표를 한 것은 관내 사전투표함이었습니다. 사전투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이 유리하죠. 그리고 오늘 실제로 관내 사전투표를 개함을 했을 때 7.5%나 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정까지, 조금 전 자정까지 어떻게 됐냐면은 윤석열이 47.9, 이재명이 48.7 해서 0.8% 뒤지고 있었습니다. 자정까지도. 그 전에 계속 뒤지다가 자정의 무렵에 약간의 이 박빙으로 들어가서 역전의 기세를 잡았는데 그때가 자정입니다. 0.8%포인트 차이가 났죠. 그때 39.4% 개표한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추격을 하다가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밀리는 것을 계속 추격을 하다가 딱 동률이 됐을 때가 언제나 하면은 개표가 딱 50% 됐을 때 딱 동률이 됐습니다. 상당히 묘합니다. 50%가 된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12시 30분인데 그때 동률 48.3 대 48.3 딱 동률이 이렇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한 번도 리더를 놓치지 않고, 왜 그러냐면은 이 사전투표, 이재명에게 유리한 사전투표는 이미 다 거의 개함이 됐고, 관내 사전투표는 개함이 됐고, 관외 사전투표는 섞여 있죠. 자, 그 상황에서 본투표가 섞여 있는 겁니다. 계속 앞서갑니다. 자, 48.3 대 48.3 이것이 개표율 50%대인데 12시 30분 딱 역전된 것이 48.4 대 48.3 된 것이 그로부터 4분 후 개표율 51.8%. 자, 이렇게 역전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윤석열 캠프에서 환호성이 울리기 시작을 했죠. 자, 그때부터 조금씩 벌려나가는데 상당히 확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 박빙의 리더를 해 나갔는데, 자, 결국 개표율 60%일 때, 이때
10만 표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48.5 대 48.0, 0.5%포인트가 앞섰는데 10만 표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자, 이때 또 기대를 걸었던 게 뭐냐면은 영남 지역의 이 전체 개표율은 33%에 불과했는데 호남 지역은 73% 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영남에서는 아직도 쏟아져 나올 표가 있고 호남에서는 거의 바닥이 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48.5 대 48.0이 지속을 하다가 이 48.6 대 48.0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0.6% 차이면은 지금 출구조사에서 나온 차이죠. 그것은 또 보정이 된 상태에서 나온 수치,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앞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드린 보정된 수치에서 나온 출구조사 차이 딱 0.6% 차이가 나왔습니다. 65% 개표를 했을 때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 성세는 완전히 굳혔습니다. 성세는 완전히 굳혀서, 지금 상황에 보면은 이 78.6% 개표한 상황에서 윤석열 48.70, 이재명 47.75, 자, 1%포인트가, 앞섰기 때문에 제가 이 한 발 앞서서 윤석열의 승리를 선언을 한 것이고, 이 상황 되면 이제 이재명의 역전은 불가능합니다. 영남은 아직 개표할 게 더 남아있고, 호남은 이 개표율이 높아서, 별로 더 표가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이 최대 승부처인데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이라서 일단 이 승패는 갈라졌다.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이 된다. 자, 이 상황을 자신있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87체제, 1987년 직선제로 개헌된 이후에 이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영선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의미, 또 뭐 이 의미 같은 것은 내일 또 신문들이나 언론에서 많이 소개를 하겠지만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하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유일한 87년 이후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또 87년 이후에 모든 대통령은 영남이나 호남에서 나왔습니다. 호남에 한 사람 김대중 대통령 나왔고 7명인데 그중에서 대구 경북이 3명,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부산 경남이 3명,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호남 1명, 김대중 이렇게 됐는데 유일하게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란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제 당선인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당선인이 이 제20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을 했고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은 충남 논산이죠. 또 오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 87년 체제 이후에 정치권에는 대표적인 가설이 하나 있죠. 10년 주기설입니다. 보수 정권 10년, 진보 정권 10년, 또 보수 정권 10년. 처음에 보수 정권 10년은 노태우, 김영삼, 그 다음에 진보로 넘어가서 김대중, 노무현, 또 다시 보수로 넘어와서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나갔죠.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이 5년을 했는데, 자, 10년 주기설이면 다음에 또 진보가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 유력하다 이런 가설이 있었지만 그것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 깨져서 일단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됐고 저 구체적인 이 앞으로의 역할이나 여러 가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공동정부 구성도 안철수가 약속을 했으니 그것도 해야 되고, 여소야대 전국에서 또 정계 개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그동안 보여줬던 그 문재인 정권의 반칙과 특권, 이재명의 부패 의혹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해서 말끔히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그 이후에 이 새로운 정부를 발족을 시켜서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비정상화된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이 윤석열 당선인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다른 방송국보다 먼저 윤석열 당선을 선언하면서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밤새 이거 지켜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일단 좀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더 구체적인 말씀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